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트레이딩뷰에서는 활동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1시간 정도 방송을 할 텐데, 약간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 들리고 있는데 조금 끊긴다고 하네요. 제가 혹시 조금씩 끊기면 제가 유튜브에 녹화본 영상을 리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리업로드 통해서 또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해달님께서 저희 트레이딩뷰에 방문해 주셨는데 해달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유튜브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 이제 텔레그램에서 개인 채널 운영하고, 트위터도 이제 간간히 하면서 이제 약간 전업 투자식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팀으로 활동하는 채널이랑 개인으로 활동하는 채널에도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 시간이 남으면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세 네, 분이서 맞습니다. 크립토 엑시트라는 네이버 콘텐츠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해달님이 하시는 개인 채널 또한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 채널 이름은 해달인가요? 아니요, 코인 투자 아카데미라고 지었습니다. 아. 해달님 근데 지금 라이트 워터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해달님 잘생긴 얼굴 공개 안 해 주신다고 지금 좀 그러신가 봐요. 제가 컴퓨터에는 캠이 없어가지고. 아 평소에 캠도 오픈하시고 하시나요? 아니요, 평소에도 이제 캠은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달님 그러면 우리 오늘 준비한 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파트부터 먼저 할까요? 해달님께서 해달님만의 특별한 분석 방법 노하우를 저희에게 또 공유해 주시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보통 코인 분석을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떠한 식으로 코인에 접근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관련 그런 소식들이 많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시 반에 이제 CPI가 발표돼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탑다운 분석 방식으로 매크로 환경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경제 일정을 이제 뭐 매일매일 데일리도 체크하고 그다음 뭐 월간 일정별로 체크를 한 후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나요? 이제 온체인 데이터도 뭐 이제 기술적 뭐 보조 지표처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SOPR이라고 이제 트레이딩뷰에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차트인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단기 투자에는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럼 주로 그래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SOPR 같은 경우가 1이 되면 일단 매수와 매도의 어떤 이익이 제로 베이스인 상태 그런 지표 맞죠? 이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이제 뭐 매수 매도 말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뭐 제가 이제 하모니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하모니님이 저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전송 시점에 가격을 기록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17,400달러에 하모니님한테 보냈을 때, 그 비트코인이 하모니님이 가지고 있다가 34,000달러에 다시 저한테 준다면은 하모니님 입장에서는 2배 가격 이득을 보고 저한테 주신 거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SOPR이 2까지 올라갑니다. 아. 아, 5 배면 전송받은 2인 건가요? 시점에서. 네? 아. 5 배면 2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네, 항상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아 같은 네. 경우는 이게 비트로 향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거래되는 코인들은 네. 전송받은 시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전송받은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되게 지금 손해를 어.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엄청 많이 손해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아마 비트코인이 음. 태어나고 이 정도 네. 손실률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표를 지금 제공하는 게 저희 측에서 1일 이상의 지표 결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지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런 것인 걸까요? 이게 단기 투자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게 이게 평균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17년 때도 그렇고 뭐 21년 말에도 그렇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확실히 이제 요 끄트머리에서 그 개미들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평균치가 점점 높아지다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여기에서 매수한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손실을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 지표는 추세를 보는 그런 장기적인 텀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해달님께서는 장기 투자도 하시고 단기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자금 관리를 나누어서 하시는 중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단기 투자에는 어떠한 온체인 지표를 보시나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따로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는 있는데 네. 단기 투자에 사용하는 지표는 보통 이제 제가 알람을 걸어 놓고 사용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만약에 이때 매수하고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는 장기 투자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기 투자 지표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가 뭐 어느 시점에 갑자기 움직인다거나 하면은 네.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로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아.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제 움직인 거니까. 아 그럼 해달님께서는 매일매일 경제 일정을 체크하고 그다음 온체인 지표도 체크하고 차트도 분석하고 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 트레이딩 뷰에서 SOPR도 그 앞에 A 붙은 SOPR 같은 경우는 제공을 안 할 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앞으로 또 그런 좋은 지표도 또 저희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또 좋겠네요. 그쵸? 네. 그런데 분석하는 데 하루에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하세요? 굳이 정해 놓고 투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네. 전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사실 밖에 네. 잘 안 나가는 편이긴 한데 네. 거의 이제 뭐 특별히 뭐 어디 가거나 하는 때가 아니라면은 자고 먹는 시간 빼고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신데요. 해달님 저희 지금 차트가 윈도우 네. 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아, 혹시 네네. 알고 계신가요? 그 제가 다른 창을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네. 바뀌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아 혹시 모르고 계신 걸까 봐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럼 경제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차트는 어떠한 흐름으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뭐 이제 차트 분석은 제가 막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막 뭔가 거창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정을 대충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람 걸어둔 유의미한 온체인 데이터 이제 뭐 상위권에 이제 '이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종목만 차트 분석을 해서 제가 진입을 하든가 뭐 매도를 하든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 분석을 할 때 막 그렇게 남들처럼 뭐 이렇게 파동을 본다거나 아니면 음. 그런 뭐
피보나치? 아니면 뭐 피보나치 뭐 이런 거를 네. 자주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주로 어떤 거 보시는 건가요? 뭐 이평선 이런 거 보시는 건가요? 이평선도 보긴 하는데 이평선은 이제 봤다가 이제 끕니다. 아 네. 이제 좀 차트는 심플한 게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필요할 때만 이런 식으로 네. 뭐 지표를 켰다가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 놓거나 아니면 네. 뭐 RSI랑 MACD 정도. 그리고 아 네. 이제 볼륨 정도만 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가 뜬 종목인데 이제 갈라코인이라고 아 갈라요. 아 마음 아픈 갈라코인이네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했어요. 아 최근에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성공을 했고 두 번째는 실패를 하고 다시 지금 진입을 하긴 했는데 두 아. 번째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보통 이제 혹시 온체인 네네. 네네. 예 어떻게 온체인을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 그런 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세력이 가격을 조금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네. 그런 지갑들을 따로 라벨링해서 보여주는 그런 온체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그 아. 플랫폼에서 이 네. 갈루코인이 네. 약간 그런 쪼끔 의심이 갈 만한 지갑들이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 네. 보통 이제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오면은 이제 보통 네. 사람들은 이제 약간 '매도세가 강해지겠다. 그럼 네. 매도 압력이 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 몇 달간 지켜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 지갑의 물량들이 거래소로 입금되면은 단기간에 쪼끔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전부터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매일매일 하는 중에 그러한 어떤 공통 현상을 발견하신 건가요? 네네. 아. 이제 보통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이제 네. 그 종목들만 따로 이제 차트를 켜서 봐 아 가지고 네. 네. 이게 상승 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보통 진입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근데 이 궁금한 부분에서 게 네네. 아 진입을 하고 네. 네. 단기간에 쪼금 수익을 봤어요. 아.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예.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뭐 그런 물량이 시그널이 뜨잖아요. 그러면 차트 상에는 이미 그게 표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차트는 이렇게 고요한가요? 어 약간 그런 이게 쪼끔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약간 차트상으로도 상승 구조를 만들기 직전이나 이제 만들었거나 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되게 신기한데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 적용을 한 지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네. 요즘 아주 재밌게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최근에 아신 건가요? 네네. 제가 이게 네. 적용한 지 한 달도 네. 안 돼 가지고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서 1차 매수는 갈라코인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제가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진행을 했어요. 아. 현물하신 건가요? 선물하신 건가요? 이때는 선물을 진행했죠. 그러니까 아 선물이 그럼 있는 종목이면은 네. 단기 네. 투자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하는데 뭐 선물이 없는 종목이면은 이제 아. 현물만 해야죠. 그럼 롱을 타셨다는 거군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롱을 타셨고 2차 진입이라 하면 이제 2차 롱을 타신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아. 이때 진입한 거는 제가 한 네. 요 정도 부분에서 바로 입절을 했고 두 번째로 또 네. 여기서도 이제 온체인 상의 데이터가 나오길래 여기서도 한번 제가 채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아. 진입을 했거든요. 같은 신호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네. 근데 입금 아. 주체가 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아. 이제 약간
이 채널 상으로 지지를 하는 듯 보였고 네. 약간 유의미한 지갑이 입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입을 네. 했었는데 바로 네. 이제 이 빨간 채널이 깨지면서 여기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정말 값진 또 귀한 경험의 이야기 또 감사합니다. 그럼 주로 경제 일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 트레이딩 뷰에 경제 지표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사용하시나요? 어 이런 경제 일정 같은 거를 확인하는 거는 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편이고 트레이딩 뷰에서 경제 관련해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 경제 지표가 어떤 뭐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아. 비교하는데 조금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네. 보는 게 조금 더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 혹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 봤는지 이런 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코인 시장은 네. 되게 그 주식 시장과 연관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경기 침체로 뭐 흘러가고 있다 이런 뭐 네. 소식도 다들 들으셨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본 지표인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매크로를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개의 지표는 다 이제 계속 음. 뉴스나 뭐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한 네.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빨간 선은 제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져온 네. 거고, 네. 요 파란 선은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이 네. 초록선은 오늘 발표되는 그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네. 지표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그 중간중간에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 음영 처리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을 따로 표시해 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했어요.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보통 보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뭐 주가에 뭐 바닥이 나온다. 뭐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뭐 경기 침체가 이제 풀릴 때 반등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요런 경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보통 그런 거를 이제 과거와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하는 편인데 네. 어 이제 기준금리가 다들 이제 높아지면은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네.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또 사실 5%의 이제 시대가 또 오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는 뭐 경제 공부하려고 이 트레이딩 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주가나 코인의 움직임 거기서 이제 뭐 네. 저점을 잡고 트레이딩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전적으로 막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바닥이 나올 시점에는 항상 요 네. 빨간 기준금리 선을 보면은 내려가는 시기가 저점이 나왔어요. 매우 높은 네네. 확률. 네. 뭐 여기서도 그렇고 뭐 이거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뭐 제외를 한다고 쳐도 이제 2008년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뭐 이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이제 저점이 네. 나왔고 이제 네. 2000년 시작된 뭐 닷컴 버블도 네. 2002년 여기 저점이 나올 때도 거의 뭐 바닥에 내려와서 저점이 형성되었죠. 뭐 지난 아.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이나 이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네. 높은 그런 뭐랄까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네네.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뭐 지금은 네. 조금 꺾이고는 있고 뭐 네. 이따가 10시 반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어 한 2000년대 정도만 보면은 이 실업률이랑 인플레이션율은 디커플링을 보여줍니다. 네. 뭐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요. 또 아 인플레이션이 네. 낮아지면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약간 이렇게 네.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네. 딱 1970년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왜 실업률이랑 그래요?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여서.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때는 작년에만 해도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또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그냥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해야 한다. 네네. 리세션이 올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보다 심한 거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맞아요. 침체에다가 어 이제 물가도 높은. 그러니까 원래 경기 네네. 침체가 오면은 이제 세상이 조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조금 뭐 소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네. 소비가 줄어들면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은 내려가게 되는데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도 높아지고 그리고 네. 경기도 후퇴를 합니다. 맞아요. 안 좋은 게 겹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네. 이 봉 차트가 이제 S&P 500 이거든요. 아 네. 이 당시에는 되게 한 10년 이상 어 네.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반복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제를 또 그 과거에 그런 역사의 반복적인 구간들을 찾아서 또 저희 트레이딩 뷰로 또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런 것도 장기 투자에는 같이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해달님 근데 해달님께서는 텔레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트위터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런데 각종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루트로 하면 좀 빠르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막 이론적으로 배운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런 매크로 공부도 시작한 지는 네. 되게 좀 짧기 때문에 네. 어 근데 요즘 막 뭐 웹3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기도 하고 뭐 네. 트위터나 뭐 텔레그램 네.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네.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바로 물어봅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은. 어. 적극적인 공부 네네. 방식이네요. 근데 보통 다 그걸 안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음. 친절하게 답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해달님 지금 사실은 또 바이낸스 관련해서도 네네. 지금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그거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두신 거나 분석 중이신 거 있을까요? 어 궁금해요. 이제 뭐 온체인적으로는 이게 오늘부터 어제부터 쪼금 데이터가 나타나기는 시작했는데 네. 이제 뭐 FTX도 그렇고 이제 쪼끔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뭐 거래소 네. 이용자들이 자산을 빼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방금 전에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로 또 방금 네. 나간 것 같은데 네. 그 속도가 쪼금씩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금인가요? 아니면 출금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출금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금이 네. 금 그러니까 출금 쉽게 러시가 비교를 하자면 빨라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막 음. 은행으로 따지면은 이제 뱅크런 현상이 쪼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사실 그 출금을 사람들이 계속 막 하는데 그거를 지급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뱅크런 사태가 되는 거니깐 바이낸스가 이전에 이제 발표하기로는 "우리는 충분히 지급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데 출금이 이렇게 갑자기 몰려들게 되니까 또 좀 무섭긴 하네요. 근데 방금 나온 그 신문 경제 그 기사는 어떻게 또 아시는 건가요? 월스트리트 어 저널 이런 걸 켜 놓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텔레그램 화면을 켜 놓고 있으면은 다른 네. 분들이 올려주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그냥 눈으로 한번 쏙 아. 훑어보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아. 그러고 이제 그렇구나. 네.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네. 사실 뭐 제 채널에도 계속 공유를 했지만 네. 좀 그 "출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네. 뭐 온체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뭐 바이낸스에 모든 지갑은 아니겠지만 바이낸스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그 지갑에 자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네. 뭐 바이낸스라는 은행의 지금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네.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요? 네네.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온체인 데이터는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도 실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도 꽤 많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쵸. 그래서 아. 이제 뭐 트레이딩 뷰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란 게 이제 요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뭐 이제 매수 매도 체결을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네. 뭐 요런 온체인 데이터도 일단은 뭐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네네. SOPR을 활용하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그 지갑들을 다 모아 놓고 뭐 저 네. 사람이 뭐 어떤 코인을 네. 매집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아 네. 되게 뭐 이제 펌핑을 잘 시키는 뭐 벤처 캐피탈 아니면은 네. 투자를 잘하는 벤처 캐피탈 그런 유의미한 지갑들을 라벨링 해 가지고 네. 그 지갑들의 뭐 행동을 본다든가 뭐 되게 아 뭐 "요 회사는 되게 투자를 잘해. 근데 이번에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폴리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뭐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친구들이 매틱을 샀다는 거는 또 얘네가 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 아니면은 아까 그 갈라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소로 집어넣었다면 네. '아 얘네가 매도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네. 매도를 그냥 그냥 매도하면 물론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네. 약간 유의미한 지갑들은 다 어느 정도 이 아 약간 설거지라고 하죠. 그런 네. 단기간에 펌핑을 시켜 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어요.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체인 데이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희 트레이딩 뷰에서도 뭐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다음에 뭐 어 액티브 서플라이 물량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것만 봐도 저는 충분하게 일단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기본적인 베이스를 익히는데. 그쵸?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온체인 데이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긴 하네요,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원래 라벨링하고 이런 건 옛날에는 전 사실 못 본 것 같았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라벨링을 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온체인 데이터도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그런 네. 기능들을 뭐 제공하는 데가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혹시 해달님께 질문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해달님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라이트 워터님께서 일단 라이트 워터님은 업비트로 튀었다고 얼른 튀시라고 이제 전달해 주시면서 네. 호가창이 비어 있어서 그냥 던지면 떡락하니깐 가격 띄운 다음에 판매해서 평균가를 맞추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알트들이 거래량이 바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네, 혹시 어 관련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네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약간 잡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가창이 얇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뭐 거래소로 들어가면은 살짝 이거는 뭐 예측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알트코인을 개미들한테 관심을 모으기 위해 약간 쪼끔 뭐 펌핑을 시킵니다. 근데 그 아. 펌핑이 쪼금 돼 가지고 이제 뭐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은 뭐 네. 이제 개미들이 알아서 이제 단타 치려고 그 종목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이거 업비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업비트를 거의 안 써 가지고 네. 네. 그리고 업비트로는 다들 이제 사실 업비트는 좀 폐쇄적인 거래소잖아요, 한국 거래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거래소를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 지금 보통 이제 음. 바이낸스 기준으로 아. 바이낸스에서 갑자기 뭐 잡코인이 네. 막 상승률 1위 막 이렇게 뭐 상위권 요렇게 네. 올라간 종목들은 보통 네. 한 번씩은 의심을 해 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아. 올라갔을까?'
어. 이미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면은 그냥 상황이 종료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트레이딩이란 게 100%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조금 늦게 확인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네. 확인이 되면은 네. 약간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베팅을 해보는 편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네. 들어갈 때는 잘못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스탑 로스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저희 트레이딩 뷰에 트레이딩 뷰 아이디어를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때 네. 제가 좋은 감동을 받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는 포지션을 정리할 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거라고, 이미 그때 결정되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로 네, 적었습니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쵸. 네. 해달님, 저희 트레이딩 뷰에 장점이 있을까요? 혹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장점 있을까요? 트레이딩 뷰의 장점이랑 일단은 시각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매도의 진입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평단가를 나는 얼마에 리미트를 맞춰서 들어갈 거야 할 때 그런 정확한 가격대를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보면은 제가 뭐 여기 코인도 있고 뭐 주식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더와 이제 인베스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테슬라를 뭐 트레이더가 아니라 인베스터라면은 사실 뭐 차트를 보고 이거를 네. 매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확실히 이제 약간 인베스터가 아니라 트레이더 네. 성향이라면 이렇게 약간 네. 시각적으로 네. 나만의 이제 그런 뭐 매도 구간이라던가 매수 구간을 설정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알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알람 기능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뭐 자다가도 이제 알람이 뜨면은 바로 일어나 가지고 달려갑니다. 진짜요? 전 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 때. 알람이 떴는데 뭐 네. 약간 유의미한 알람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가 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것도 약간 자기만의 패턴을 조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패턴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약간 최소 봉을 봐도 4시간 봉 이하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장기 투자자이신 건가요? 아니면 데일리 스윙 트레이딩 같은 거는 가끔 하시는 건가요? 약간 스윙에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단기는 원래 1 시간 봉 주로 많이 보잖아요. 뭐 보통 15분 봉, 저도 1 15 시간 봉. 분 봉을 네. 이제 베이스로 볼 때가 있었는데 아. 그렇게 보니까 너무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자주 그런 신호가 뜨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당장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도 네. 이거를 유지하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사람인 이상 그렇게 네. 쪼끔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은 항상 실수를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24 시간이라는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너무 차트를 15분 봉 이렇게 보면서 얽매이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또 많이 없더라고요. 공부에 맞습니다. 집중할 때는 포지션이 있으면 너무 신경 쓰여서 동시에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냥 네.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네. 자기만의 패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지금 또 질문 올라오셨는데 맞아요. CPI에 따른 비트 움직임. 네. 사실 이제 CPI가 저는 이거 물론 뭐 이렇게 위도 한번 흔들고 아래도 한번 흔들고 그다음 방향 결정하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런 경제 지표들로 저희가 뭐 이제 예측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단기 변동성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으면 좋은 건데 뭐 맞아요. 틀리면은 이제 뭐 손절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음. 저는 보통 오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매매를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원래 찰스 다우 같은 경우도 갑자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거는 세력이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흐름은 그 어떠한 세력도 절대 그 움직임을 바꿀 수 없다고 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 한번 흔들고 아래 한번 흔들고 갈 길 가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네. 아까 전에 또 WWW 님께서는 나스닥과의 이제 커플링과 디커플링의 어떠한 그런 흐름도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나중에야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야 뭐 FTX 이후로 계속해서 코인 시장이 그냥 혼자서 하락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은 100%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큰 틀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쵸. 오늘 네. CPI도 사실 보면은 네. 지금 뭐 CPI가 낮아진다고 해서 막 네. 사람들이 호재로 인식을 하잖아요. 음. 네. 이미 근데 저는 선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CPI만 보면은 이게 이제 컨센보다 훨씬 이제 다운되었을 경우 이거를 이제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음.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수치는 다른 요 기준금리나 실업률보다는 조금 영향력이 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아 이제 네. 가장 신경 써야 될 지표가 실업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에. 지난 경기 네. 침체에서 이제 네. 실업률이 올라갈 때 저점이 네. 형성되었던 구간은 이제 100%였어요. 네네. 여기는 뭐 IT 버블 때는 경기 침체 이후에 주가의 저점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나서 여기 저점이 나왔잖아요. 네. 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저점이 나왔고 거의 모든 아니 지금 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그 경기 침체 하락에서 네. 모든 경 어 모든 시계열에서 이 실업률이 네. 올라가면서 저점이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 아직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은 아직 네. 실업률이 거의 안 올라갔잖아요. 네. 실업률이 이제 좀 차츰 올라가면 이제 그것이 뭔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네네. 말씀이신데 아직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3년 정도를 대부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 23년 초반 정도를 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순에서 네. 말 정도 근데 뭐 네. 이제 뭐 피터 린치라는 그 네. 경제학자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네네. 매크로 분석에 14 분을 투자하면은 12 분은 네. 버린 거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당장 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지도 몰랐고 맞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질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이런 경제 환경은 정말로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도 그렇고 뭐 그 연준 의장 파월도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물론 미리 저희보다는 먼저 알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는 거랑 뭐 네. 한 3 개월 뒤에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예측을 해서 방향을 그리지만 네. 네. 이 경제라는 게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쪼끔 더 이제 경제 지표는 장기적인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니면은 뭐 네. 중요한 지표가 발표를 하는 날에 그런 뭐 변동성을 먹으려고 약간 데이 트레이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네. 것도 이제 뭐 자기의 능력이겠지만 이제 네. 매크로 지표를 공부한다는 거는 결국 큰 틀에서 음. 내가 지금 뭐 이 자산을 뭐 모아가면 좋겠다. 아니면 이 자산이 지금 뭐 자산 시장의 뭐 상승의 끝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 지금 피터 린치 명언 몰라 가지고 제가 한 분한테는 혼났어요. 저도 지금 아 오늘 많이 좋은 명언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해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경제 일정, 온체인 데이터, 차트 이렇게 있으면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가요? 가장 먼저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뭘 먼저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쪼끔씩 다 쪼끔씩 공부해야 되나요? 이것도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뭐 하나를 뭐 정하고 뭐 이렇게 계획대로 공부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 가지 분야를 전부 다 공부하게 됐는데 그렇게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그 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경제 지표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또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 그다음에 또 트레이더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일단은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과거의 반복적인 흐름이 현재에도 지속되니깐 또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시기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아 네. 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조금 인기 있는 음. 공부 방법이 되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하긴 요새는 무슨 뭐 지수가 발표있다 그러면 좀 출렁출렁거리니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작년 이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스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 트위터 중심으로 퍼져나오는 그 소스들 그쵸? 뭐 네 맞습니다. 발표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펌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그래서 시장에 그 시장 시기마다 약간씩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은 매크로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네. 이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사실 네. 매크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 저도 그렇군요. 저도 거의 안 봤어요. 그냥 네. 진짜로 그냥 뭐 가끔씩 뜨는 뉴스나 읽는 정도지 매크로에 네. 많은 관심을 쏟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해달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끝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해달님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지금 다들 아마 장이 안 좋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신분을 바꾸는 그런 기회는 이런 하락장에서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힘들고 뭐 많은 돈을 잃으셨어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 뭐 떠나가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더 배우는 것도 많고 다음 네.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다들 이제 힘내시고 쪼금 네. 더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시장의 또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네요. 해달님도 다음 시장의 이제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 또 고군분투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제 목표는 다음 제 자산 시장에 상승장이 나오면은 네. 졸업을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 텔레그램이랑 트위터랑 둘 중에 보통 거기가 정보가 제일 빠르죠, 그 두 군데가. 둘 중에 어디가 네네. 더 빠른가요? 빠른 정보. 어 정말 빠른 정보는 트위터가 쪼끔 더 빠른 것 같아요. 인스타보다 트위터 쪼끔 더 빠른가요? 네네. 보통 이제 트위터에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그중에서 아. 이제 텔레그램은 각자 그 방장분들이 네. 약간 뭐 트위터에서도 정보를 가져오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도 뭐 정보를 네. 가져오고 자기가 보고 있는 정보도 이렇게 올려주는 약간 한국 코인 시장만의 그런 문화가 이제 음. 텔레그램에서는 많이 발전을 했고 트위터는 아 이제 네. 뭐 뉴스를 자주 올려주는 트위터, 뭐 외국인 트위터 네. 네. 아니면 뭐 차트 분석을 잘 올리는 뭐 트위터 요렇게 다 그냥 각자 뭐 인스타그램처럼 계정이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트위터가 더 빠르다. 네 트위터에서 제가 자주 보는 계정들은 알람을 다 켜 놓는 편이에요. 아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깐. 그러면 네네. 딱 올라오자마자 원래 바로 차트에 반영이 탁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또 아 약간 그런 네. 뉴스 같은 소식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해달님 덕분에 정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해달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달님 그쵸? 네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좀 있다가 이제 중요한 경제 일정도 있고 시장이 좀 안 좋지만 모두 모두 힘내시고 하루 마무리를 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혹시 해달님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번 주 되게 큰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들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말고 조금 더 리스크를 덜어내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달님 끝인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